우리나라가 추천하는 꼴찌예요. 나라가 망할 판이에요. 전쟁터에서 10만 명이 죽으면 난리나죠. 애가 10만 명이 죽었는데 하이마다 이거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국가가 비싼 사태라고 지금. 그런 거 안 해도 되게 아예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지원할 생각하지 말고 지원을 안 해도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도 두세 명 놓잖아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애를 키울 수 없게 만들어놔요.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튜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올리려고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죠. 알아보는 사람이 있죠. 제가 봉암 사람에게 절에 아침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어떤 엄마가 알아보고 저한테 떡 주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유튜브라 생각이 안 해요. 소아청소 의사인데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 올리는 거지 사실 지금 수입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 시차도 안 하고 있어요? 광고가 많이 들어가면 보기가 힘들잖아요. 나중에 좀 먹고 살기 힘들면 수익하고 아직은 대한민국 있어요. 상담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하루 할 때 200~300개를 했어요. 우리나라 저출산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를 못 키워요, 사람들이. 애를 키우는 정보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질병 위주로 되어 있어요. 육아 상담 쪽은 수익이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걸 안 해요. 사실은 이게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모든 학문들이 돈이 안 들어가면 그 분야는 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는 거죠. 사실 이 119 책을 제가 97년에 처음 발간하고 이 책을 완전 개정을 2000년 정도에 했어요. 이때 사실은 내가 책을 내려고 하면 그 전에 이 책의 원고를 복지부에다 제가 제출했어요. 이거 가지고 육아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자고. 그 제출에도 아무 말이 없어요. 사실 국가에 수많은 제안을 했고 예전부터 이제 위원회도 들어간 적이 있었고 근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들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일반 사람들이 과학과 방문하면서 이걸 상담할 수 있게 만들자 국가에서 프로토콜 만들고 육아 상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랬으면 사실 제가 육아 119 책을 더 이상 안 냈을 거예요. 그걸 끝을 내고 싶었는데 못 낸 거죠. 그래서 이걸 개정판을 낸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부모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올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부모들이 좀 더 이해가 쉬워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적 저변을 제가 높여가고 있다는 거는 참 다행이죠. 그건 바뀐 거예요. 이게 진료하는 복장이에요. 이게 위장복이에요. 애들한테 가운 입게 되면 애들이 울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빨아 입으니까 이게 편한 거예요. 촬영도 그냥 똑같은 옷 입고 촬영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애들에 대한 이야기는 컨텐츠는 많아요, 사람들은. 육아는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애들 키우는 방법이에요. 문제 없는 애들 키우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그런 거를 지금 사람들이 거의 별로 안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안 하죠. 문제 없는 애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질병 있는 것도 필요해요. 문제가 있는 애들 참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문제 있는 애를 자꾸 보다 보면 육아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쟁할 때 맨날 지고 얻어맞고 그 다음에 패배하는 것만 보이지 못해요. 그 전쟁을 하지도 못해요. 처음부터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길 수 있고 쉽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요즘 엄마한테 물어보면 육아가 쉬워요 그러면 쉽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 맨날 힘든 거 먹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쉽고 재밌고 저렇게 키우는 법을 자꾸 보여줘야 애들 쉽게 키워요. 근데 우리 지금 너무 어려운 것만 지금 계속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필요한 내용이지만 이거는 환자를 보는 소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마치 다수처럼 이제 돼가지고 엄마들이 맨날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꿈이라 그러면 국가 단위로 이렇게 쉽게 키우는 육아법을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상 아이를 키우는 육아법은 사실 지원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걸 우리 소아과에서 해야 돼요. 소아과에서 정상 아이 키우는 부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어요. 질병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고. 보통 아이를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육아법을 좀 이렇게 국가 단위로 해가지고 문화적 육아를 다시 복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문화재만 복원하는 게 아니고 육아부터 복원을 해야 돼요. 다른 나라 어떻게 키우는가, 다른 나라 육아법에 도입해야 돼요. 그런 게 잘 되면 우리나라도 좀 편하고 저도 마음 편하게 이거 떨쳐버리고 놀러 가야죠.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저출산 대책을 하면서 돈 참 많이 썼죠. 지원하는 건 좋은데 지원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요러는 힘드니까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힘든 걸 먼저 보니까 내가 저거 힘든 걸 왜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출산 대책의 방향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지원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해결하려면 재밌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지원을 뒤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걸 먼저 한 거예요, 사실은. 보면 맨날 애 키우면 힘드니까 대신 키워준다. 안 먹으면 되지 왜 대신 키워줘요, 그거를? 애 키우면 힘드니까 도와준다. 애 키우면 부모가 뭐 못하니까 뭐 대신 해준다. 이게 어렵다는 이미지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애를 먹기 힘드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도와준다. 그러면 애 키우기 못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부모가 일상을 살면서 애를 쉽게 키울 수 있는 그게 돼야지 저출산이 해결되거든요.
애한테 매달려가 애 한 명 잘 키우자. 엄마가 힘들고 찌들리면 둘은 못 나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일상생활 속에서 애를 쉽게 키우고 두세 명을 키울 수 있는 육아법이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육아법이에요. 그런 거를 사실 지금 올려갖고 엄마들이 좀 쉽게 키울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그걸 하려고 하면 문화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장기간에 거쳐가지고 계속 정보를 올리 생각하니까 제가 사실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애 키우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요즘 보면 애 키우는데 매달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너무 애한테 많은 걸 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유튜브나 뭐 방송에 보면 애한테 뭘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애가 돼버린 거예요. 육아는 원래 애기 주도로 육아라는 게 없어요. 원래 부모가 주도하는 거고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애를 키우는 거지 요즘 보면 전부 애가 기준이 돼버려요. 그럼 애가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어디 뛸 데가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애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부모가 자기 인생이 없는 정도가 돼버려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정상 육아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애들은 그렇게 잘해줘봐야 더 많은 걸 원해요. 부모가 많이 해줄수록 애가 스스로 못해요. 애한테 좀 부족하게 키워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걸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인생이 사라지죠. 이게 제가 볼 땐 정상적인 육아가 아니라고 봐요. 언젠가는 이게 사람들한테 저는 이게 대세가 돼야 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이 방향밖에 없어요. 가정이 우선되는 육아가 안 되면 아니면 지금 전 세계가 다른 나라처럼 부모가 위주가 되고 애를 쉽게 키우는 육아법이 안 되면 나라가 망해요. 애 두세 명을 키울 수 있는 육아법이 아니면 나라가 망하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사람들이 이 방향을 틀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처럼 하면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육아라는 거는 부모 위주로 살아야 돼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 육아법은 그건 가짜 육아법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부모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야 돼요. 지금 보면 수많은 영어, 뭐 교재, 그 다음에 뭐 학원 이런 거 하는데 돈 안 들이고 애를 키우는 사회가 유지가 돼요. 지금 애 키우는데 돈을 쓰는 바람에 젊은 사람들은 노후 대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돈을 안 쓰고 애를 키울 수 있게 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어릴 때 안 가르치고 들어가면 애가 피해를 볼 정도로 지금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지금 부모들이 불만 느끼고 있어요. 말로만 선행교육 하지 말라가 아니고 선행을 안 하고 들어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국가적으로도 그걸 세팅을 해줘야 돼요. 사실 육아는 부모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야 돼요.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부모가 일상생활 살면서 돈 안 들고 애를 키울 수 있어야 그게 정상 육아예요. 돈 없어도 똑같이 키울 수 있는 게 육아예요. 그 돈이 없는 사람 어떡하려고.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기억력은 1000 배웠어요. 영어는 중학교 들어가 1000 배웠고 제가 무슨 공부하는데 문제 없었는데 그렇게 놀 시간도 못 놀고 열심히 공부해가 결국은 도착점 같은 일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해도 할 수 있게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지금 교육 시스템이 미리 해가는 애들 성적을 잘 주잖아요. 그거는 미리 한 거지 애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가 아닌데 미리 한 애를 똑똑한 애처럼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부모들이 믿으니까 생기는 그 믿음을 없애줘야 돼요. 이걸 국가에서 저출산 시스템 같은 데서 이거를 없애줘야 돼요. 돈을 줘가지고 그걸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안 해도 되게 아예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한 거를 하고 오면 손해보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출산율 꼴찌예요. 나라가 망할 판이에요. 국가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터에서 10만 명이 죽으면 난리나죠. 얘가 10만 명이 죽었는데요. 해마다. 이거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건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비상사태라고 지금. 그러면 비상사태에서는 그런 사소한 건 다 무시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되게 아예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지원할 생각하지 말고 지원을 안 해도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도 두세 명이 없잖아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애를 키울 수 없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이 심각하다 생각하는 게 만약 경제적 이유나 이런 거라면 복구가 쉬워요. 문화가 붕괴됐어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모도 너무 애기 위주 육아를 하지 말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육아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너무 애한테 많은 걸 해주려고 그러지 말고 한 5% 부족하게 애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돼요. 원래 부모의 일상생활 속에서 3명, 4명을 부모가 둘이서 키울 수 있어야 그게 정상육아법이에요. 애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사회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적 사회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보면 애 한 명 키우는데 원지만 씻고 달라붙어도 애를 못 키우잖아요. 아무리 좋은 육아법이라 그래도 그거는 잘못된 거죠. 실제로는요.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살면요. 애는 엄마 아빠 팀에 끼려고 노력하면서 소속감과 유대감이 생겨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부족한 게 이거예요. 소속감과 유대감이 없어요. 왜? 애 위주로 사니까. 그럼 애는 자기가 중심이 되면 낄 팀이 없잖아요. 엄마 아빠 팀에 끼려고 노력하면서 애들은 엄마 아빠에 대한 애착을 만들어가요. 옛날에 그래 생겼잖아요. 옛날에 엄마 아빠 다 똑같이 생각했잖아요. 아빠가 늦게 들어와도 다 아빠 존경했잖아요. 그게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생기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이 부모가 위주로 살면서 애가 부모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듯이 부모가 권위가 있고 위기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한계를 명확히 정해주고 애한테 무조건 따르게 하면서 적당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육아법을 하면 애들은 쉽게 키울 수 있고요. 항상 부모의 일상생활 속에서 애가 크는 게 중요해요. 돈 안 들이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좀 하지 말고. 이게 보면 다른 나라는 부모의 권위라는 거 그걸 절대적으로 생각해요. 또 우린 지금 부모를 권위를 갖다 붕괴시키고 있잖아요. 친구 같은 부모를 원하잖아요. 부모가 친구 같잖아요. 친구같이 노는 건 상관없어요. 부모가 권위가 없으면 애가 부모 말 듣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을 지금 무너뜨리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어야지 모든 게 유지됩니다. 이 권위라는 게 동물 사회에서 권위가 없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 동물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죠. 이게 가장 자연적인 건데 우리 그 가장 자연적인 것을 지금 붕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갖다가 마치 권위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치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들 남한테 피해주는 눈치 보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떠들면 안 돼. 이거는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애 눈치 본다고, 눈치 준다고. 애 마음 상처 입을까? 아니죠. 남들 눈치 봐야 될 거는 보게 해야 돼요. 눈치를 보게 해야 눈치가 생길 거 아니에요. 위기일사가 깨지는 순간 얘는 권위에 대한 부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지가 뭔데 이렇게 해요. 그럼 그게 대해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 갖는 순간부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금 자꾸 애를 위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피하다 보니까 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훈육은 선이 아니고 아까 말했지만 훈육은 부모 권위가 있고 위기일사가 있고 규칙이 있고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여기를 따르면 애가 저절로 그 틀에 맞춰 사는 게 훈육이에요. 가정을 틀 속에 맞추는 게 훈육이에요. 이걸 벗어났을 때 훈육이 안 됐을 때 안 돼가 되는 거지. 이건 훈육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 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게 지역사회가 붕괴돼서 사실은 이 저출산 대책을 하면서 보육시설을 늘리면서 사실 생긴 문제예요. 이 보육시설이 많으니까 집에서 부모가 키우는 사람들은 가정보육을 우선하고 부모가 맞벌이 하는 경우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집에 있는 사람도 보육시설에 보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없어요. 놀래가 없는데 노래가 없으니까 애들이 밖에 나가 놀질 않잖아요. 재밌게 뛰어놀고 그게 애들한테 그걸 흥미를 갖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애가 놀 줄 몰라요. 지금 구슬치 하지 않은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놀이문화가 붕괴돼가지고. 그래서 애들을 놀 수 있게 자꾸 해가지고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옛날에는 재밌으니까 밥 먹을 때까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 혼나잖아요. 요즘 밥 먹을 때가 안 들어오는 애가 어디 있어요? 나가봐야 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문화라고요. 그 문화가 붕괴돼가 생기는 문제예요. 애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키워야 돼요. 재미없는 따분한 일상생활을 즐기게 만들어요. 일상생활에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부모들도 이제 친구 만나면 어때요? 카페 좋은 데 가거나 맨날 사람 만나면 가족끼리 만나면 우리 양평 갑시다 그러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마치 재밌게 놀고 싶으면 하지만 우리 산책할까? 동네 산책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일상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역사회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밥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산책하고 옆집 사람마다 산책해본 적 있어요? 없죠. 옛날에 있던 그 이웃 사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다 붕괴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출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돈 들이지 않으면 애를 못 키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원래 애를 키울 때는요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죠. 마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린 지금 마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 키우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애들이 이웃 사람 만나고 떠들고 놀면서 애들이 언어도 배우고 인간관계도 배우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육아의 정답은 문화예요. 문화. 그거는 그 사회가 몇 천 년 이상을 끌고 내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문화를 전성이 붕괴된 거예요. 왜?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공부를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를 키우는 것을 안 해요. 전부 공부만 강조했어요. 사람들이 어울려 자라는 이 사회적 분위기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죠. 문화가 답이에요. 근데 이 문화가 사실 애 키우는 문화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항상 부모 권위, 위기일서, 규칙, 한계 이런 것은 어느 나라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전통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 꼰대유아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른 나라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그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있는 위기일서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꼭 마치 사람을 키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프랑스 유학 이야기를 할 때 프랑스 엄마들 얼마나 엄마게 키우는데 근데 그런 건 안 보이고 꼭 이야기 들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왜곡된 거. 무슨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산후조리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내가 애 놓으면 애 돌보는 게 힘들다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졌어요. 지금 다른 나라 아무도 산후조리가 없어요. 애 놓으면 부모가 봐요. 근데 우린 애를 내가 보는 거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지 않는 한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부정적인 문화가 지금 만들어진 건데 문화를 붕괴시키는 거는 몇 년이면 돼요. 복구하는 데는 10년이 10년 걸려요.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이 사회가 좀 골치 아플 거예요. 애를 키우는 게 쉽다, 재밌다, 즐겁다. 그럼 방송에서 애 키우기 어렵다는 게 아니고 쉽다는 이미지만 보여줘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 90%는 아니 어떻게 쉽냐고 그래요. 애 키우는 걸 쉽다 생각하고 실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애를 2명 3명 놓잖아요. 재밌어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 왜 놓는데? 재밌으니까, 쉬우니까, 애 키우는 게 보람차니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키우는 걸 쉽다는 이미지를 지금 우리는 붕괴시킨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